여러분 반갑습니다. 망식입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방송에 좀 도움이 되니까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문재인의 지지율이 40%라고 합니다. 아유, 정말. 물론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의 리서치 회사를 전혀 신뢰하지 않지만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여론조사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나라를 팔아먹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는데 정말 큰일입니다. 자,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여론조사를 곧이곧대로 믿고 그쪽으로 따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대놓고 여론조작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시고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로 데이터를 국민에게 상세히 밝히란 말입니다. 그냥 수치만 공개하지 말고 어디서 누구에게 성향은 어떻고 지역은 어떻고 그리고 어떤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이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표본을 공개하고 수치를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몇 명을 대상으로 몇 프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누구한테 어떤 질문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해버리면 자, 한번 보시면요. 최근 문재인의 지지율을 조사한 그런 회사와 그 수치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갤럽이 40%가 나왔고요. 한국리서치가 40%, 리얼미터가 42.4%. 역시 탑입니다.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 문재인이 도대체 뭘 잘한 게 있다고 지지율이 40%인가? 라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당연히 속해 있는 것이고 의아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차라리 문재인 지지율이 40%다 현 상태에서 말도 안 된다, 말이 된다 이렇게 조사해봐. 99.9%는 아니죠. 한 20, 30%는 대깨문들이 있으니까 60, 70%는 말이 안 된다라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유를 조사한 갤럽 자료를 살짝 들여다보시면 문재인의 지지자들도 문재인이 특별히 뭘 잘해서 지지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코로나 4차 대유행과 청해부대 집단 감염 사태에도 지지 이유 1위는 코로나 대처 29%였고요. 2위는 아예 지지 이유를 대지 못하는 모르겠다 아니면 나 말 안 해 응답 거절이 17%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한다, 나라가 조용하다 등 군색한 정말 답변도 많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그냥 묻지마 지지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대깨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하는데 열심히 한다? 나라가 조용하다? 아니 이게 문재인 지지율하고 뭔 놈의 상관이 있습니까? 어느 대통령은 열심히 안 합니까? 놀고 있어요? 결과를 보고 판단이 나오는 거죠.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놈의 여론조사 표본을 들여다보면 아주 환장합니다. 아니 깨놓고 문재인이 잘한 거 하나만이라도 말을 해보라니까요. 뭘 가지고 40%가 나오냐 이 말입니다. 리서치 조사하는 인간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사는 동물이길래 최소한 양심도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묻고 싶고요. 저런 식으로 열심히 한다를 지지율 수치에 집어넣어서 발표를 한다는 거고요. 잘못한다 말고는 모르겠다, 무슨 뭐 열심히 한다 이런 거를 다 그냥 두리둥실하게 그냥 무슨 반올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수치를 집어넣는 그런 여론조사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놓고 이걸 가지고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견해가 엇갈린다고 하는데 일단 여권에서는요 정권 재창출에 청신호가 켜졌다라면서 재집권 낙관론이 나오고 있고 문재인의 임기 말 지지율이 역대 최고다 그런 것이 근거라고 말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정말 숫자 장난 지들이 해놓고 자화자찬 끝내줍니다. 한술 더 떠가지고 청와대 측은 지지율 40%인 문재인과 척을 져서는 여당에서 그 누구도 대선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이에 여당 대선 주자들도 그냥 깨갱 친문 끌어안기에 여념이 없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문재인의 이런 조작과 동시에 이재명은 문재인의 아들 문준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양반 되게 좋아한다. 참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동병상련이다. 자주 연락한다. 이러면서 친분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낙연도 뒤처질세라 대통령을 안 했으면 안 했지 문재인을 배신할 수 없다 이러고 앉아있고요. 정세균도 노무현 정신과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겠다라고 아주 대통령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환간도 아니고 무슨 내신이 저게 뭐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발언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것들을 또 지지하는 국민들은 도대체 뭡니까? 대깨문. 아니, 문재인이 임기 내내 국가의 시스템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고 국가의 빚이란 빚은 다 내놓고 국격은 다 땅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국민들은 북한의 인민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저자들이 과연 그걸 몰라서 저런 행동으로 납작 엎드려 기는 걸까요? 이름에 따라는 이제 도덕성과 윤리, 명분도 없이 그냥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닥치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내뱉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쯤이면 또 정상적이라면 문준영에 대한 지금까지의 잘잘못을 문제 지적을 하고 폭로를 하고 문재인의 잘못을 지적을 하면서 또 터뜨리면서 자신들은 그렇게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저것들은 하는 짓 좀 보세요. 무서워갖고 그냥 납작 엎드려갖고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또 저런 걸 지지하는 국민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뭘 먹고 사는지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건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이 비정상 취급받는 희한한 나라가 돼버렸죠. 아, 맞습니다. 문재인이 약속 지킨 거 하나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더만 정말로 그런 나라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참 신기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하지만 이 전체 유권자의 절반에 못 미치는 이 친문을 몽땅 끌어 모아도 대선 승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 이유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친문 40%의 대척점에 있는 반문 유권자가 무려 50에서 60%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에도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서울 유권자의 문재인의 지지율은 KSOI 40%, 윈지코리아 43.1% 등이었지만 이렇게 높았죠. 그때도. LH 사태가 터지고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득표율이 문재인 지지율보다 낮은 39.2%에 그치면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57.5%에 완패를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항상 방송 말미에 말씀을 드렸지만 헛되게 듣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대선 후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4.7 보선을 예를 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대안이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장, 부산시장처럼 빗자루를 꼽아놔도 정권 교체가 된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이 저런 수치로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떠한 큰 이슈 하나에 한 방에 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정말 이 점을 명심해 주시고 엄한데 에너지를 소모하시지 마시기를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자, 문제는 중도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성향도 없고 흔히 말하는 기회주의자로서 또 관심이 없어요. 자신들의 이익이 부합하거나 아까 같이 저런 여론 조작이 있을 때는 그냥 수치가 높은 대로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쪽으로 표를 주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도를 없애버려야 된다.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4.7 보선 때처럼 어떠한 이슈가 터져서 잘못된 점들이 드러나면 그쪽은 이유도 묻지 마. 그냥 버려버리고 좋던 싫던 상대 진영을 밀어준다는 겁니다. 4.7 보선 때처럼 민주당을 지지했던 중도에 있던 사람들도 그냥 묻지 마. 국민의힘당이 좋던 말든 그냥 밀어주는 거예요. 오세훈과 박형준이 뭘 그리 잘해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당이 너무나 잘해서 당을 보고 표를 줬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이번 대선에서 승부처는 내각제를 막아내고 그걸 막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탄핵 수사팀장이 민주노총의 핵심 단체인 투기자본 감시센터의 지령을 받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헌법이 보장된 임기를 썩은 무자르듯이 싹둑 잘라서 탄핵을 시키고 감옥에 보내서 헌법과 법치를 완전히 무너뜨렸고요. 그 대가로 중앙지검의 진급을 수직 상승을 한 후에 문재인의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을 받들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보수 인사 200명을 조작 날조 수사로 모조리 감옥에 보내버리고 보수의 괴멸을 갖다 준 점, 그로 인해서 이 나라를 무능력한 좌익들에게 넘겨주고 짧은 시간에 이 기간 동안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모조리 파괴, 현재 5,182만 명의 선량한 국민들이 허우적대면서 힘들게 통제를 받아가면서 독일의 나치의 파시즘 전체주의 국가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전 국민이 알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LH 사태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현재 여당은 완전히 괴멸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훈지를 바로 하시고 투쟁을 하셔야 힘도 덜 들고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요. 스포츠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처럼 무식하게 힘으로만, 우리가 그냥 근력으로만 갖고 끝까지 그냥 악으로 해서 됩니까? 축구 같은 경우 보시면 과거에 7, 80년도, 90년 초반에도 이길 수가 없죠. 각종 정보력을 바탕으로 게임에 임해야 보다 쉽게 승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머리를 굴려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보수에서 이런 점들을 인식을 하고 투쟁했을 때 비로소 임기 말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저 문재인의 지지율이 역대 최고라고 저런 말에 의존하고 재집권에 대한 여당의 낙관론은 허망한 소음에 불과할 것이라고 우리가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고 보수 진영에서도 누가 보수인지 정말 누가 진보인지 누가 간첩인지 모를 정도로 어수선합니다. 보수의 원로들, 보수의 지식인들이 잘못된 길을 바로잡기 위해서 보수 유튜브 하는 거 아닙니까? KBS, MBS 보지 말라면서요. JTBC 보지 말라면서요. 자기들이 애국방송이니까 자기 방송 봐달라면서요. 그런데 왜 나라 사랑하는 애국방송이라는 데서 왜 나라가 무너져가는데 바른 소리를 안 하고 돈과 명예, 구독자를 위해서 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을 안 좋은 곳으로 선동하냐 이 말입니다. 당신들 잘 알고 있잖아. 알면서 왜 그런 방송하냐 이 말입니다. 저라도 저 사람들보단 무식하지만 진실을 여러분들께 밝혀드리고 보수의 프라이드를 굳건히 지키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있을 때 지켜야 됩니다. 나라가 없어진다면 다시 찾기 매우 힘듭니다. 기간도 수백 년이 걸릴지 수천 년이 걸릴지 영영 못 찾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북한의 인민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이런 각오로 하루하루를 진실된 애국방송으로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빵식입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매우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죠? 저도 뭐 똑같습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십시일반 빵식이를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빵식이 TV 제작에 많은 아주 큰 도움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은 힘이 됩니다. 또한 후원 계좌를 통해서 도와주실 수도 있겠지만 매 영상 보실 때마다 영상 아래 이 하트 모양으로 슈퍼 땡스라는 그런 곳을 클릭하셔서 라이브 그 슈퍼챗처럼 응원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월 990원부터 힘되시는 대로 멤버십 가입을 통해 가지고 응원해 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자, 구독 버튼 옆에 가입을 누르시면 되고요. 하다 힘드시면 가까운 매장에 가시면 5분도 안 돼서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 댓글로 질책을 해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없는 방송, 소통 방송, 애국 방송, 빵식이 TV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각오로 열심히 진실된 방송 제작에 힘을 쏟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